기사환국 -인현왕후를 내쫓고 왕비가 된 장희빈. 조선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비를 패출하고 후궁을 왕비로 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1689년 기사환국 장희빈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까요? 인현왕후의 몰락과 장희빈의 승리, 그 치밀한 계략을 파헤쳐봅니다. 남인의 거두 윤효, 장희빈과 손을 잡다. 숙종 14년 겨울, 창덕궁 후원의 한적한 정자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인의 영수 윤효와 장희빈의 은밀한 회동이었죠. 희빈마마, 요즘 궁중 분위기가 어떠하시옵니까? 윤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남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정치가였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인들이 저를 견제하려 들고 있어요. 장희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자를 낳고 희빈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인 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인들은 마마께서 권력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윤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인이 집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윤대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와 윤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장희빈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정치적 야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마마께서 저희 남인과 손을 잡으신다면 윤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장희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서인 세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인현 왕후의 뒷배인 민씨가 말이죠. 윤유의 말에 장희빈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현왕후를 제거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이 왕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마께서는 주상전하의 총애를 받고 계시니 주상전하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인현 왕후가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장희빈은 윤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인현왕후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몰아내겠다는 뜻이었죠. 며칠 후 장희빈은 숙종과 함께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상전하, 윤희가 벌써 돌이 지났는데 언제쯤 세자 책봉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숙종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아직 이르지 않느냐? 윤희가 더 자란 후에 하지만 주상전하, 나라에 세자가 없으면 신하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장희빈은 숙종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숙종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상전하, 윤희는 분명 훌륭한 세자가 될 것입니다. 주상전하를 닮아 총명하고 장희빈은 숙종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숙종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희빈아, 내 마음은 잘 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한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소첩은 주상전하와 윤희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그날 밤 장희빈은 숙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몸이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주상전하, 장희빈은 숙종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숙종의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희빈아, 너는 정말 숙종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희빈의 부드러운 몸매와 능숙한 애무에 그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주상전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희도. 장희빈은 사랑을 나누면서도 끊임없이 윤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숙종의 무의식 속에 윤희에 대한 애정을 심어놓으려는 계략이었죠. 한편 이런 장희빈의 움직임을 눈치챈 서인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장희빈의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남인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도 있던데 인현왕후 마마를 더욱 잘 보필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장희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남인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도 얻었으니까요. 며칠 후 장희빈은 윤희와 다시 만났습니다. 윤대감 주상전하께서 윤희에 대해 많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군요. 다음 단계라니요. 2년 왕후가 실수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왕세자 책봉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숙종 15년 봄 궁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3살이 되면서 세자 책봉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거든요. 2년 왕후는 자신의 처소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이가 없는 자신과 달리 장희빈은 벌써 2번째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마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세자 책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궁 박 씨가 위로했지만 2년 왕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저 여자는 벌써 2명이나. 2년 왕후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왕비로서의 자존심도 상했지만 한 여인으로서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때 숙종이 2년 왕후를 찾았습니다. 요즘 그가 2년 왕후를 찾는 일은 드물어졌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용건이 있어 보였습니다. 왕비, 윤희의 세자 책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숙종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2년 왕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상전하의 뜻이시라면 따르겠사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사실 신하들도 세자 책봉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숙종의 말과 달리 신하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일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윤원자의 세자 책봉은 시기상조입니다. 서인의 영수 김수왕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시기상조입니까? 원자 마마께서는 이미 3살이 되셨는데요. 남인의 윤유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희비는 중인 출신이고 출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왕자를 낳으신 분인데요. 조정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인은 장희빈의 출신을 문제 삼았고 남인은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희빈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상전하, 신하들이 윤희의 세자 책봉을 원한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장희빈은 교묘하게 서인들을 견제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서인들은 인현왕후 마마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윤희가 세자가 되면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숙종은 장희빈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장희빈은 숙종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이든 해보아라. 윤희가 세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왜? 인현왕후 마마께서는 아직 아이가 없으시잖아요. 만약 주상전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장희빈은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후계자가 없으면 왕조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그렇기는 하지만 주상전하, 윤희는 분명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주상전하의 혈육이니까요. 장희빈은 숙종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숙종에게 전해졌습니다. 희빈아, 숙종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희빈의 부드러운 곡선과 달콤한 향기에 그는 또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주상전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희도. 장희빈은 사랑을 나누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죠.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윤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숙종이 조정에서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수왕이 다시 한번 반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윤 원자 마마의 세자 책봉에 찬성합니다. 남인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을 세자로 책봉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장희빈은 이제 세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인현왕후는 사실상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난 셈이었습니다. 드디어 장희빈은 혼자 있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만 남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왕비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서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인현왕 후의 저주 사건. 숙종 15년 여름 창덕궁에는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희 세자 책봉 이후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고 인현왕후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마, 식사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왕비인데. 인현왕후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까지 다른 여인의 아들이 되고 나니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마, 혹시 무당을 불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당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를 올려서 아이를 점지받으시거나. 인현왕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왕비로서 무당을 부른다는 것은 체면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물론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후 인현왕후의 처소에 무당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인으로 궁중에서는 비교적 유명한 무당이었죠. 마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당은 인현왕후의 손바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의 운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마를 해하려는 기운이 강해요. 누가 나를? 궁중에 마마를 시게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마마의 운을 막고 있어요. 인현왕후는 즉시 장희빈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구슬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의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마마께 복을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무당의 말에 인현왕후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믿고 싶었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날 밤 인현왕후의 처소에서는 은밀한 굿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은 북을 치며 춤을 추었고 인현왕후는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장희빈의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인현왕후 마마께 복이 돌아오기를. 무당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장희빈은 윤유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무당을 불러 저주굿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장희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증인도 있고 굿에 사용한 물건들도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현왕후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왕비가 무당을 불러 다른 후궁을 저주했다니 이보다 좋은 빌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희빈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인현왕후를 제거할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희빈은 숙종을 찾았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이 무서운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무슨 소식이냐? 인현왕후 마마께서 소첩을 저주하는 굿을 하셨다고 합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소첩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증거라니. 무당을 불러들여 소첩의 이름을 거명하며 저주를 했다고. 소첩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장희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죠. 그런 일이. 숙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비가 후궁을 저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주상전하, 소첩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품에 안기며 떨었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숙종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보겠다. 서인 대숙청과 남인 집권.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인현왕후가 무당을 불러 장희빈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증거들이 나온 것이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숙종은 경악했습니다. 왕비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남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유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왕비가 후궁을 저주한다는 것은 왕실의 화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왕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남인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서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분명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김수왕이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인현왕후 마마께서 그런 일을 하실 리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무당의 증언, 굿에 사용된 물건들, 그리고 목격자들까지 모든 것이 인현왕후의 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사실인 것 같다. 숙종의 말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인현 왕후를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윤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비를 처벌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한다. 이 선언과 함께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비가 폐위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인들을 모두 처벌한다. 김수왕을 비롯한 서인의 주요 인물들이 일거에 숙청되었습니다. 유배를 가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죠. 남인이 정권을 담당하라. 윤유를 중심으로 한 남인들이 조정의 주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왕국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종이 장희빈을 찾았습니다. 희빈아, 이번 일로 많이 놀랐지? 주상전하께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온몸에 퍼져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연약한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구나. 주상전하, 장희빈은 숙종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희빈아, 숙종은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지만 곧 그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상전하, 이제 정말로 저희만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장희빈은 숙종의 옷을 벗기며 속삭였습니다. 정치적 승리의 기쁨이 그녀를 더욱 관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장희빈에게는 승리의 축제였고 숙종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현왕후 폐출, 강화도 유배길에 오르다. 인현왕후 폐위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6년간 왕비였던 인현왕후가 하루아침에 서인으로 강등된 것이었죠. 마마 어서 짐을 싸셔야 합니다. 상궁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인현왕후는 넋을 잃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내가 정말 폐위된 것이냐? 마마, 상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인을 모시던 궁녀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야 했거든요. 강화도로 유배를 간다고? 인현왕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왕비에서 유배자가 되다니 이런 극적인 몰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희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인현왕후는 이제야 모든 것이 장희빈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인현왕후는 초라한 행색으로 궁궐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왕비의 옷 대신 소박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 대신 평범한 수레를 타야 했습니다. 마마 건강하십시오. 몰래 나와서 배웅하는 궁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인현왕후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생을 해야 했죠.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정말 왕비였나. 인현왕후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왕비였는데 이제는 유배객이 되었으니까요. 한편 궁궐에서는 장희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궁중에서 가장 높은 후궁은 희빈마마입니다. 궁녀들이 장희빈에게 더욱 공손하게 예를 올렸습니다. 인현왕후가 사라진 자리를 장희빈이 차지한 것이었죠. 앞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래, 모두 수고한다. 장희빈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경쟁자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종이 장희빈을 찾았습니다. 희빈아,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구나. 주상전하, 장희빈은 숙종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인현왕후 때문에 불편했다. 숙종의 고백에 장희빈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에게 신경 쓰는 것이 힘들었어. 이제는 내게만 집중할 수 있겠다. 장희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신이 왕비가 될 수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주상전하,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그렇다. 이제 너만이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장희빈에게는 완전한 승리의 밤이었고 숙종에게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장희빈, 드디어 왕비가 되다. 숙종 15년 가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새로운 왕비로 책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한다. 숙종의 선언에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전하,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던 일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희빈은 세자의 어머니다. 왕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남인들이 일제히 찬성했습니다. 결국 숙종의 뜻대로 장희빈의 왕비 책봉이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왕비가 되는구나. 장희빈은 혼자 있을 때 감격했습니다. 무수리에서 시작해서 왕비까지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성이었습니다. 책봉식 날 장희빈은 화려한 왕비 예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원삼과 화려한 머리 장식이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신장씨, 왕비 책봉을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장희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조선의 왕비다. 숙종의 선언과 함께 장희빈은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책봉식이 끝난 후 장희빈은 새로운 왕비 처소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인현왕후가 살던 곳이었죠. 이제 이곳이 제 처소로군요. 장희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종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왕비. 숙종이 장희빈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주상전하, 장희빈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실감났거든요.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숙종은 장희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이, 아니 신첩이 이런 높은 자리에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느냐? 그날 밤 두 사람은 왕과 왕비로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장희빈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고 숙종에게는 새로운 왕비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군요. 그렇다. 우리와 우리 아들 윤희가 말이야. 장희빈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세자이고 자신이 왕비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몰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것만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한번 거대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강화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패비민 씨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약이라도 보내주어라. 장희빈은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인현왕후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장희빈의 오만이었습니다. 역사는 한 번 더 뒤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수리에서 왕비까지 장희빈의 놀라운 권력 상승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사환국을 통해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인현왕후를 패출시킨 후 스스로 왕비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 정말 대단한 정치적 승리였죠.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장희빈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5년 만에 벌어진 또 다른 정치적 대격변 갑술한국을 다뤄보겠습니다. 장희빈의 몰락과 인현왕후의 기적적인 복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갑술한국 5년 만에 뒤바뀐 운명. 장희빈의 몰락과 인현왕후의 복위 다음 주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장희빈의 전성기 어떻게 보셨나요?